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보보안 동향 2024년도 12월 23일 기준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내 사건들도 계속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더 많은 사이트들이 아마 해킹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조금 하나씩 이제 매주마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뉴스레터 플랫폼 스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서버 해킹을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트위터, 이제 X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이제 얻었던 것인데, 많은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 뭐 뉴스 정보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 정보들이나 그런 것 살 때 카드 정보까지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좀 발생을 좀 큰 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알스케어 계정으로 이제 외교부 사칭 스팸 메일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티브 서버 해킹들이 이제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는 거고, 이 공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사이트들을 해킹을 하고, 이게 뉴스레터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뭐 피싱 사이트나 뭐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재배포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정보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첨부 파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게 이제 사과문이거든요. 공지문인데 유출에 걸린 건데, 여기를 이제 좀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이 신용정보, 이게 카드 번호하고 생년월일, 특히 이제 카드 비밀번호 두 자리, 여러분들이 어떤 정액제를 뭐 이렇게 결제를 한다거나 뭔가 뉴스레터 유료 사이트들을 결제를 할 때 입력했던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통 결제를 할 때 이것만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의 카드라도 결제를 등록을 해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을까, 이것도 이제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결제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 이메일 정보나 이제 암호화된 비밀번호 같은 경우나 이름이나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요 부분이죠. 지금 스티브 사용료를 결제한 적이 있는 카드에 대해서 카드들을 재발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크니까 당연히 재발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 혹시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재발급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게 아마 앞으로도 조금 큰 이슈에 좀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커가 아이런스 사이트라고 하는 개인정보 100만 건들을 탈취를 이제 주장을 했다.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들을 탈취하고 난 뒤에 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판매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해킹이 됐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뉴스 쪽에서도 이 다크웹 정보들이나 텔레그램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일부 뭐 010 있고 뭐 017 옛날 데이터들도 있고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 거 회원 정보들을 이제 지우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공개한 개인정보가 상당히 좀 일치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으로 야, 이거 유출 정황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다. 보통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다고 해서 그때 바로 해킹들이 당했다라고 이벤트들을 알면은 대응을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어떠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거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시스템들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판매를 되는 뭐 이런 시도, 텔레그램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들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렌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정보들 위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관리 없는 위탁 쪽에서 개인정보들을 암호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크죠.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위탁업체 쪽에서 또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들도 감사들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뭐 책임은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0만 건 정도라고 샘플을 뭐 공개를 하면서 100만 건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제 많은 금액 그 건수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보다는 뭐 북한 해커들은 또 우리나라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게 뭐 랜섬웨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있고 다 이제 포함된 건데, 특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나 그런 해킹을 훔쳤던 그런 사례들에 대한 통계들이에요. 그래서 총 사고 사례가 약 한 303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 그러니까 건수로 치면은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거래소도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들 개인 지갑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위에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 지갑 같은 거 사용하지 않거든요. 일부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개인 지갑을 요즘은 사고 있더라고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지, 아니면은 거래소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길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대상으로 또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요. 아니면 어떤 기업을 해킹을 했더니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코인들을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3건 정도에서 사상 최대이지만은 손실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요때가 이제 제일 크죠. 그 차이가 좀 상당히 크죠. 아마 요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인데 아마 큰 곳에서 이제 털렸겠죠. 예, 훔쳐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모가 이제 클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뭐 모든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던 건 아니고, 뭐 DMM 비트코인 해킹 사건 이때,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좀 집중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이버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2억 한 3,500만 달러 정도 손실인데, 이때 이제 집중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것 중에서 이 북한 해커들이 규모가 약 한 60% 정도 수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한 해커들이 이것을 좀 집중을 해서 암호화폐들을 훔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도 가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하죠. 그래서 북한 해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적으로 다 막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나 이제 막 여러 곳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점 아마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낮이도 싸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개인 지갑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으로 그 다음에 기업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여러분들이 좀 강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